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다들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감독을 뽑아야는 되는데 그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들도 다 달라요. 보면은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신히 부활을 했는데 그 뜻하지 않게 지금 변수가 벌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그나마 좀 여기 있는 4개 팀보다는 약간 나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승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코칭 스태프 한 사단 거스포엣을 고용을 하면서 한 사단에 지금까지 없었던 게에서는 없었던 정말 큰 돈을 지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회사하고 한 번 써본 회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엔 이론적으로 감독만 제대로 갖다 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전북이 좀 그런 면에서는 제일 유리한 상황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전통적으로 K리그에서 가장 귀족적인 구단입니다. 뭐 회장부터 정몽준 회장부터 시작해서 권오갑 총재 회장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홍명보 감독을 감독으로 데려갈 수 있는 팀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K리그에서. 그런데 그 홍명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데려갔고 그 데려갈 수 있었던 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울산의 저력이죠. 돈이기도 하고 저력이기도 하고 기득권에서 나오는 아우라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혼돈을 겪으면서 지금 사장도 날라가고 사장, 단장, 뭐 감독 싹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감독이 누가 가든 기존과 2025년에 벌어졌던 모든 해프닝, 사건, 사고, 혼란, 혼돈과는 선을 딱 긋고 아예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내 판으로 싹 갈아야 되니까. 어차피 팀도 선수들 나이도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에이스들을 정리하려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에이스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가서 아니 나는 좀 선수단 평균 연령을 젊게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거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울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또 오너십이에요. 든든하게 돈 팡팡 쏴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의 오너십은 굉장히 한국 축구에서는 귀족에 속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간에 있는 노감님도 어마어마한 권력자고 그분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축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런 빠른 속도로 가서 성공을 이어가려면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너십에서 목소리의 무게가 그냥 묵직하게 작용을 하는 분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한국 축구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7, 8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까지 좀 젊게 리셋을 하면은 좋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특히나 이 주인이 확고하게 있는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그런 기존 질서를 리셔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모기업이 무관심합니다. 모기업이 무관심하면 본인 당사자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주는 지금 제주로 내려간 이후에 지금까지 조직이 효율이 안 나와요. 효율이 안 나오고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도 그렇게 딱히 누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기업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돈은 잘 줘. 돈은 잘 줘, 계속. 기존 제주가 뭔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기존 체제에서 좀 모든 거를 리셋할 수 있는 리셋을 해야겠다
라고 그런 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조직 자체가 감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행복하잖아.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적당한 감독도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수원 삼성이죠. 수원 삼성의 장점은 최고의 팬덤. 대한민국 K리그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딜 내놔도 가장 멋있어 보이는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기업이 이제 제일기획인데 사실상 삼성전자예요. 제일기획 혼자 능력으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제일기획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일기획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제 스포츠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스포츠 조직을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을 해. 돈만 많이 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스포츠에 돈 쓴 거에 대해 쓴 돈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쓴 돈에 비해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이정효 감독이 수원으로 간다는 소문의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재용 회장이 뭐 한마디를 했다. 삼성이 2부에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죠. 그거인즉슨 그 한마디에 일희일비 호떡 뒤집듯이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안 좋다가 갑자기 될 수 있어. 그런 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이재용 회장이 다시 와가지고 호떡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벌 회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는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어요. 이밖에 없다. 일희일비 희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는데 비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4개 팀 모두 축구팀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희예요. 그 자체가 희입니다. 여기 있는 4개 팀 모두 축구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눈 딱 감고 1년에 400억씩 500억씩 써주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희야. 축구판이 얼마나 된다고 수3이 삼성 이미지를 망치나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을 빠지게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업 구단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생각해 봅시다. 장점. 돈을 많이 줘요. 플러스 구단이 매우 안정적 유지 경영이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오너십이 무관심합니다. 일단 축구팀은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아. 지금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젠슨 황이고 뭐 AI고 지금 테슬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셀프 드라이빙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현대 모터스 감독 누구로 할 거냐, 내년에 전북 현대 계속 우승해야, 이런 생각은 뇌구조에서 0.00001%도 있을 틈이 없어요. 왜냐? 지금 한국 고속도로에서 지금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 하고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로 축구단의 목표, 가치, 비전, 존재감 매우 미미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목표도 미미하고 가치도 미미하고 비전도 미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적의 조직 관리, 인사 조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서야. 현대차에서 정말 현대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서야. 거기에 부서장을 누굴 뽑을까? 너무너무 진짜 막 밤새서 고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겠지. 그런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직의 조직장, 감독 누구로 선택을 할까?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구단에서, 그러니까 기업 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해야 지금 열심히 그분들은 하고 계시는 일이 모기업에 계속 축구단을 어필을 해야 돼요. 축구단이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이러 해가지고 모기업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구단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정말 피눈물 나는 노고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모기업이 현대차인데 포항인데 삼성전자인데 SK인데 팀이 막 뭐 상위 스플릿도 못 가고 아이고 이거 망신이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재벌회장은 뭐냐? 어떻게 포장이 되냐? 이거예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묵묵하게 성적이 나오든 말든 그래. 아유 열심히 해. 파이팅. 아유 뭐 우승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좋은 축구 좀 해주세요.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로 포장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왜 키다리 아저씨일까? 관심이 없어서 키다리 아저씨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재벌 회장을 키다리 아저씨로 포장을 하는 거죠. 뭐 현실이에요 이거. 나 혼나겠다 이런 얘기한다고. 하나는 야구의 진심이다. 왜냐? 프로야구 회장, 재벌 회장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회장은 있으니까. 재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축구를 좋아해. 지금 수원 삼성이 2부로 내려가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정의선 회장이 내가 갖고 있는 축구팀이 지금 아챔 8강도 못 가? 우승합니다, 바로. 그 한마디 하면 바로 우승합니다. 그런 거 일절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정용 감독의 선택은 어떤 게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 현대에 가면 일단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스쿼드 고퀄리티입니다. 심지어 아챔도 내년 이제 2026, 27 아챔을 나가죠. 아시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년 전에 이제 감독 최종 후보 3위 3명 안에 들었던 경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최근에 이미 본인을 감독으로 삼을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구단이다. 상위 3명, 포옙, 이정효, 그다음에 정정용 감독이었죠. 그래서 정정용 감독 이야기가 지금 전북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정용 감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울산에 가면은 어떤가? 울산에 가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축구 귀족들한테 화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내년 초부터 아직 리그 페이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계속 나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기도 하죠. 오너십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축구적 관점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안 통해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상명하복 조직이다. 굉장히 딱딱하다.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만큼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은 없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되던 일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대기업 다닌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나마 전북은 약간 이제 모기업하고 구단 차원하고 힘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가 구단 차원에서 내는 목소리가 그나마 커요. 전북은. 그런데 울산 같은 데는 그런 거 없다. 야, 요번에 보셨죠? 막 신태용 감독하고 싸우다가 구단에서 이제 야 우리 싸우자 이러는데 위에서 야 입 닫아. 바로 닫습니다. 감독이 가서 뭐 소신 없어요. 그런 거. 야, 끝이에요. 그게 오너십하고 잘 나랑 코드가 맞으면은 대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고, 나랑 조금이라도 뭐가 삐끗한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그냥 철벽 철컹 회장님 안 들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제주 SK 과거에 인연이 있죠. 이정효 감독 인연이 있어요. 그걸로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1부에서 멀쩡하게 제일 핫한 감독으로 있다가 갑자기 웬 2부?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 1, 2부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수원, 뭐 인천, 뭐 내려간 팀이 2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성 면에서는 여전히 일부로 올라와도 인기팀으로 통할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2부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자신의 입지가 격화된다.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예요. 모든 걸 다 맞죠. 수원 삼성이 지금 돈도 맞춰주겠다. 뭐 네가 코칭 스텝 다 데리고 와라. 네가 원하는 축구 다 해라. 네가 사달라는 선수 다 사주겠다라고 하겠지 지금. 그런데 그것도 데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 유혹을 낼름낼름 받으면은 그만큼 책임감도 커진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언제 어디서 한마디 할지 모른다.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재용 감독이 본인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지금 감독으로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이정효라는 브랜드를 타이틀로서 꾸미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전북 이런 데가 낫겠지. 나는 타이틀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수원은 뭐 내가 3년 안에 수원 삼성 일부 우승시켜버릴 거야. 그런 자신이 있다면 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전북이나 울산에 가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하고, 일부 우승할 수 있는 확률하고, 수원에 갔을 때 일부 우승할 수 있는 확률과 시점을 따져보면은 전북 울산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수원 삼성의 이정효로 앞으로 10년을 살겠다. 수원 삼성의 알렉스 퍼거슨이 될 테다. 리버풀 어떻게 부활했어? 클롭하고 부활했잖아. 내가 수원 삼성 너희들에게 클롭이 돼줄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해서 아시아를 씹어먹는 팀으로 다시 올라서자. 구단에서 내년부터 당장 500억씩 써야 돼. 10년 동안 5천억 써야 돼. 물가 상승분 계산을 하면은 향후 나랑 일하면서 한 7, 8천억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수원 삼성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일부에서 우승하고 아시아에서 막 4강에 들고 결승 가려고 하잖아요. 예산 무조건 5, 600억씩 써야 됩니다. 매년. 이정효 감독이 가도 그렇게 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내가 3년 안에 어떤 거를 성취하고 싶은가? 그거를 생각해서 고르면 된다. 근데 뭐 본인이 골라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당신 별론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연봉 10억? 어휴, 우리는 감독 2억 이상 안 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K리그에서 이정효 감독만큼 공부하고 실제로 구현해낸 감독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타이틀도 따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지만. 이정효 감독 몸값이 15.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K리그 최고 연봉이 얼마예요, 감독? 10억. 대한민국에서 축구 감독 중에 가장 비싼 연봉이 얼마예요? 홍명보 감독 20억. 그럼 그 중간인 거야. 15억. 되게 깔끔한 계산이에요. 깔끔한 계산. 홍명보 감독의 20억은 세금으로 주나요? 예, 세금 없습니다. 협회 돈으로 줍니다.